오늘 40여 분의 대표님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진짜 부산에서 오신 대표님, 예, 예, 또 한 분 더 계신데 부산에서 오실 분이.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라스트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셨는데 오늘의 미친 특강의 컨셉은 의미 있는 시간이죠. 여기서 라스트원 교육을 수료하시고 다들 지금 셀러 생활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저희 상선약수 오프라인 모임에 어느 정도 나오셨던 분들은 복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클루지 대표의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실행을 하셔서 매출을 또 잘 또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클루지 대표라고 저희 2월 달에 저희 교육을 졸업하신 수강생 분이신데 클루지 대표 강의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좀 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루지 대표는 웅꿈사 아시죠? 투트랙. 거기서 일본 구매대에 강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투트랙 웅꿈사에서 일본 구매대에 강사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 2월 달에 졸업하셔가지고 2달 만에 매출을 2억을 내셨어. 2달 만에. 하고서 매달 거의 2억 정도를 내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을 한번 일시적으로 잘 한번 냈었다가 아니라 쿠팡의 계정 정지는 물론이고 쿠팡의 지재권 이메일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게 일단 핵심이죠. 요새 다들 아시겠지만 쿠팡의 정책 적용이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월 매출 2억을 내면서 쿠팡 지재권 이메일을, 쿠팡 계정 정지는 당연히 한 번도 안 당했고 지재권 이메일도 한 번도 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인사이트를, 클루지 대표의 인사이트를 4월 26일, 5월달, 6월달 해가지고 와서 본인의 매출 내는 팁을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미 실행하신 분들은 매출로 또 연결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클루지 대표 333 법칙 후배 소식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선약수 모임에 오셨던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복습으로 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새롭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점심님이 와 좀 이따가 오네 이제 하면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리고 점심 먹고요. 7시간 동안 강의만 들으면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저희가 소정의 경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하면 나른하니까. 그래서 퀴즈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제 강의예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 유통의 방향성. 이게 일시적으로 매출이 한번 잘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번 매출 나왔다가 급락하는 거는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온라인 투닥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오늘의 화두는 요새 계속해서 쿠팡이라는 곳이 정책 적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쿠팡 계정 정지를 안 당하고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미친 특강의 컨셉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실행을 하셔서 더욱더 매출 향상,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인 브랜드 유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컨셉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장시간 그냥 강의만 한다. 너무나 평범하게 하면은 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영상을 유튜브 영상화를 하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서 야간봉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젊었던 19살로 돌아가서 음악 여기 뮤직비디오 점심 먹고서 나른하시니까 게임도 하고 뭣도 하시면서 여기서 뮤직비디오 2편을 틀어드리면 야간봉을 흔들면서 우리 19살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실 때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요. 하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하니까 계단 왔다 갔다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하시고요. 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로지 대표 강의를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예. 도폐차가 10시 반에 오면 왔어? 와가지고 지금 내리고 한 1시간 배우고 차량 지금 왔을 때 지금 세팅을 하는 게 낫죠. 들어가야 되는데 세팅 오실 때부터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도 오자마자 막 세팅하고 보완을 컴분한 분께 인사를 지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때문에 라스톤 대표님이랑 진짜 준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뭐 진짜 대표님 저희 뭐 밤새면서 했었죠. 네? 밤새면서 준비했죠. 바카스 형이 뭐 쌓였지. 네, 바카스 형도 많이 선물을 해주시고 진짜 밤새면서 만들었고 어제도 잠 못 자고 왔습니다. PPT도 만들고 PDF도 만들고 자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또 뭔가 또 해보려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개, 두 개씩 추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더망고로만 매출이 1억 6천만 원. 네, 더망고로만 매출 1억 6천만 원 나왔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 당연히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늘의 핵심 내용은 점심 식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방법들이 조금 더 큰 핵심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라스톤 대표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쿠벤 많이 해라, 네벤 많이 해라, 라벤 많이 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쿠팡을 봐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상품을 내가 팔 수가 있나? 어떻게 팔아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상품들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이 남겨먹을 수 있을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경쟁사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직접 올리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 가장 힘들어하시는 사진 촬영부터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제가 실제로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 네 오늘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우측 위에 화면 공유 중입니다. 옆에 중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 노트북이 제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 모든 PDF 파일이랑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님들이 막 메모 열심히 해야지 뭐 아니면 따로 영상 사진 찍어야지 그러실 필요 없이 오늘 제가 사용했던 제 목소리 여기 지금 녹화 녹음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들 파일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지만은 한 번 강의 듣는 거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화면도 녹화 중이고 제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 이것도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네 만약에 대표님들 헷갈리신다고 하더라도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시간 때 따로 메모해 주셨다가 저한테 다 질문 주시면은 전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녹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녹화본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유를 드릴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네 라스톤 대표님께서 아마 말씀을 해주시도록 아마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요 쿠팡 그로스 제외하고 스마트 스토어 제외하고 쿠팡 윙으로만
1억 6천만 원을 나왔었고 발생을 했었고 그때 가장 많이 썼었던 법칙이 333 법칙이라고 이제 네이밍이 됐습니다. 그래서 333 법칙 오늘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가장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매출 2.5억 원까지 나왔었는데 진짜 제가 오늘 자선 기부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특강 오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또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진짜 와 저렇게 나도 따라하면은 매출을 3천만 원, 5천만 원, 1억까지도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강의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쿠팡 탈출의 시작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우리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소명이죠. 소명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상품을 소명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한 대략적으로 한 6개?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든 노스페이스든 6개 정도 상품만 구매를 하면 소명이 다 가능했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했을 때 한 브랜드를 소명한다라고 하면은 18개를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명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졌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이 소명 없이도 브랜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강의가 나가기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비중보다도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쿠팡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망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먼저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간략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되 만약에 대표님들이 스마트 스토어 막상 해보니까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특강 때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노트북에서 마이크를 녹화를 하고 녹음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여기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질의응답 시간 아니라도 바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범항고 대량 등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범항고를 배워서 계속 진행도 하고 또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계속 매번 지불을 하고 있는데 범항고를 하다 보면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방식턱이 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주문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품절이 돼서 상품을 보내질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더망고에 15만 원으로 올렸는데 왜 SSG는 16만 원, 17만 원 됐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서 취소됐었던 경험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품의 주문이 어렵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품이 품절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상품을 품절 처리하고 고객에게 취소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쿠팡에서 간단하게 뭐 며칠 정도 노출 정지를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영구정지도 당한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망고 대량 등록이 뭔가 할 법한데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품절이 되고 주문 취소가 되니까는 이 사업도 나랑 안 맞는 건가? 아니면은 더망고로는 매출을 낼 수 없는 건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많이 의구심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망고로 매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그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문이 똑같은 상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원피스가 들어왔으면 또 다른 브랜드 원피스가 들어오고 또 다른 사이즈가 들어오고 한 상품이 계속해서 이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상품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계속 이 상품들도 박스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거를 우리가 SSG에서 롯데온에서 상품 주문을 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품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출고 소요 기간을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로 세팅을 해놨을 텐데 3일 뒤에도 4일 뒤에도 SSG에서 롯데온에서 상품을 보내지를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고객이 배송 지원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아니면 상품 판매를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택배를 한번 박스 발열을 하고 송장을 바꿔서 발송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또 배송 지연이 들어오고 배송 지연 컴플레인이라던가 주문 취소가 많이 들어와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고 대량 등록을 어떻게 하면 주문 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333 법칙을 제가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3번 연속 주문이 발생한 상품을 3개씩 소량 사입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웬만하면은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는 편인데, 네이버페이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구매 확정 연장이 3번까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33 법칙인데요. 아마 대표님들도 더망고를 계속해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 3번 연속 주문이 들어왔다거나 3일 연속 주문 들어오셨던 상품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더망고로 매출이 한 1,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달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상품 2만 개 정도는 업로드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릴 만한 상품들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일 연속 주문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3번 연속 주문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표님들은 처음부터 이 상품 잘 팔리지 해가지고 사입을 막 10개씩, 20개씩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3개씩만 사입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어차피 위탁으로 발송했던 거 재고 사입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라면은 3개에서 아니면 5개 정도 소량으로 우리 집으로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사입을 해가지고 배송 출고 소요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했던 거를 저라면은 당일 출고로 바꿔줄 것 같습니다. 자, 배송 출고 소요 기간이 우리가 보통 3일이나 4일 둘 중에 하나로 세팅해 주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대표님들 조금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 게 3일 뒤에 택배가 도착해서 3일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4일 뒤에 도착해서 4일에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배송 출고 소요 기간에서 쿠팡은 곱하기 2를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그러면은 우리가 출고 소요 기간이 3일이다라고 하면은 고객한테는 6일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올 테고 4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8일 뒤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쿠팡은 싸고 빠르다라는 인식이 고객들한테 강하게 박혀 있는데 이 브랜드 상품 하다못해 닥스라는 구매를 한다라고 8일 뒤에 온다고 그러고 6일 뒤에 온다라고 그러면은 과연 누가 구매를 할까요? 구매율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로켓크로스로 상품을 넣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당일 출고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품들이 쿠팡에 노출됐을 때도 내일 도착 보장 혹은 내일 모레 도착 보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등록을 3일에서 4일로 세팅해서 상품을 무자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최소한 당일 출고 정도로는 세팅을 해주셔야 그래야 구매 전환 요소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교육받았을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도대체 사입을 몇 개씩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10개를 사야 되느냐, 20개를 사야 되느냐, 30개를 사야 되느냐 갈피를 못 잡으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상품이 3일 연속 들어오고 또 3번 연속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상품을 사입을 소량으로 해서 당일 출고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상품이 계속해서 효자 상품화가 되지 않고 히트 상품이 되지 않고 주문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문이 끊기면은 이 상품은 어떻게 해야 돼? 사입한 상품은 빠르게 반품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구매 확정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이트마다 전부 다 다르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개씩 소량 사입을 해놓고서 구매 확정을 7일마다 3번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3개씩 상품을 소량 사입을 했을 때 거의 한 3주에서 4주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거 당일 출고 세팅해놨는데 안 팔리네 하고서 다시 반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계속해서 대표님들이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망고 기준으로 히트 상품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의 매출 예상되는 매출은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더망고 대량 등록으로 상품 1만 개, 2만 개, 3만 개 올려가지고 여기서 뭐 이것저것 팔아갖고 100개 팔게 만들고 200개 팔게 만들고 300개 팔게 만들고 중구난방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00개, 200개, 300개 중에서 이 상품이 연속해서 주문이 들어오네? 그러면은 이 상품을 바로 히트 상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배송 보내는 것도 조금 이제 그런 리스크도 덜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일 출고에 대한 이점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 셀러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실제 재고를 보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배송을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게 쿠팡에서 가장 예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셀러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계속해서 3일이나 4일로 당일 출고하신다는 거 아니면은 3번 이상 혹은 3일 연속 판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가만히 두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매출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품을 내가 억지로 매출 못 나오게 막는 것과 또 똑같기 때문에 이건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히트 상품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정말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만고로 제가 상품을 올리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일단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반복 판매된 상품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상품이 중구난방에서 주문 처리해서 매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한 상품을 집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주문 처리하기가 엄청 쉽겠죠. 단일 사이즈, 단일 컬러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상품 컨트롤이 쉬워지면서 CS도 당연히 감소합니다. 배송이 언제 오냐, 아니면 배송 지연을 컴플레인 걸겠다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쿠팡에서는 상품이 내가 물론 SEO를 지켜가지고 상품명을 예쁘게 만들고 키워드를 예쁘게 넣어주고 썸네일 예쁘게 넣어줘가지고 상단에 노출시키는 경험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건 쿠팡에서도 얘네도 수수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팔리는 상품, 그 다음에 많이 팔 수 있는 상품들을 1페이지까지 끌어올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더만고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여러 개 뿌렸을 때도 충분히 1페이지에 안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키 운동화 같은 대형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닥스, 페지스, 레노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팡 1페이지 상위 노출에서 이제 상품이 노출되게 되면은 하루에 주문건이 한 상품당 한 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더만고 대량 등록 히트 상품을 쳤을 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감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라스톤 대표님이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대량 등록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또 다른 것도 적용해봤다가 이 사업이 진짜 되는 사업이네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은 대표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라스톤 대표님의 특강을 듣고 자신감을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사무실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오늘 배우셨던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 외에도 대표님들만의 아이디어가 있다 아니면 나만의 뭔가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적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더만고 랜덤 키워드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대량 등록에 대해서 처음에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았을 때는 아마 더만고에 올린 상품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델 넘버를 지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품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 첫 번째 거를 다른 이미지로 조금 예쁜 이미지나 두 번째, 세 번째 썸네일 이미지로 바꿔주세요라고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아이템 위너에 매칭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품목 모델 넘버를 없애고 그다음 썸네일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수정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하루에 상품을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5,000개를 금방 쏘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했을 때요. 근데 우리가 품목 넘버를 하나하나 없애려고 하고 썸네일을 하나하나 다 검수하고 수정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마 해보신 대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 상품 100개 정도 내가 더만고에다가 업로드를 시켜놨고 더만고에서 상품명을 100개 정도를 바꿔보고 썸네일 사진을 100개 정도 바꿔보려고 하면은 와 이거 진짜 하다가 눈이 빠지겠는데 라는 느낌이 금방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썸네일을 바꾸고 상품명 품목 넘버를 빼는 이유가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고 상품을 진짜 대량답게 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더만고 안에
랜덤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올렸을 때 상품명을 완전히 다르게 랜덤으로 바꿔주게 만들어가지고 타 판매자랑 아이템이나 안 묶이게끔 해서 상품을 올리게 만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만고 랜덤 키워드 핵심은 지금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썸네일 수정 절대 안 할 겁니다. 사진 전혀 바꾸지 않아요. 그냥 다 올려버립니다. 왜? 대량은 대량답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필터도 따로 당연히 안 할 겁니다. 뭐 여기 이미지에 연예인이 있네, 아니면 쓸데없는 이미지가 있네,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이미지네, 안 바꿔요. 이미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품명만 다르게 해서도 아이템이나 매칭을 회피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나 웃기는 세 가지 요소가 일단 첫 번째로는 썸네일이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썸네일. 썸네일이 똑같으면 AI가 아이템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이 똑같으면 거의 뭐 듣도 보도 할 것도 없이 무조건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명을 묶는 기준이 가장 큰 게 뭐냐? 모델 넘버입니다. 모델 넘버. 나이키 DC-7044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똑같은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회피를 하게 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옵션명입니다. 옵션명이 비슷하거나 똑같아도 아이템이나 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품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신발 사이즈 아니면은 뭐 그냥 신발에 대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옵션명이 만들어져 있고, 뭐 예를 들어 색상을 넣는다고 해도 색상, 컬러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만드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아이템 인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색상이나 컬러라고 옵션명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운동화 색상, 운동화 컬러 이런 식으로 옵션명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화에 대해서 운동화 색상이나 컬러에 대한 옵션을 넣는다고 하면은 옵션명에다가 그냥 컬러, 색상, 화이트 블랙 이렇게 넣기만 하지, 운동화 색상, 운동화 컬러 이런 식으로 옵션명을 따로 좀 만든다거나 길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만 넣어줘도 아이템 인허에서는 크게 안 묶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들이 상품을 수동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사이즈도 그냥 사이즈 270, 260, 250 숫자로 바로바로 넣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0mm로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신발 사이즈라고 옵션명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열어서 센티미터로 넣어주세요. 센티미터. 그러면은 270, 260, 250 이따가 쿠팡 가서 보면은 모든 판매자들 다 240이에요, 45예요, 250이에요 이렇게 옵션명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센티미터를 옵션명에 넣어주게 되면은 24, 25, 25.5 이런 식으로만 넣어줘도 아이템에는 안 묶이기 때문에 이런 팁 같은 것도 대표님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더만고에 시간 투자하는 거를 간소화를 할 겁니다. 더만고 우리가 하루 종일 잡고 있는다고 해서 매출이 금방 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만고에다가 우리가 상품 업로드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간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할 거예요.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게 무슨 말이냐? 로켓크루스로 상품을 사입해서 집어 넣을 거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경쟁사를 파악하고 어떤 상품을 히트시킬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더만고로 열심히 상품을 업로드하고 삭제한다고 하면 매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더만고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상품에서 주문이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받을 수 있게끔 히트 상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히트 상품 만드는 방법 제가 그대로 사용하고 경쟁사 추적하는 거 오늘 이따가 점심 먹고 뒤에서 하는 제 강의에다 녹여놨으니까는 그때는 조금 더 기대 많이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3,000개에서 5,000개씩은.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3,000개에서 5,000개씩. 자, 지금 3,000개에서 5,000개씩 업로드 하라고 하면은 와, 이거 하루에 저렇게 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매출이 아예 없을 때 상품을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은 매출 빠거니 상태에서 상품이 1만 개까지만 올라가거든요. 1만 개까지. 근데 아니 하루에 5천 개씩 올린다고 하면 이틀 만에 상품 업로드가 끝나는데 이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받았을 때랑 똑같이 사업자가 3개 있습니다. 범원고 전용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상품 매출, 그 계정에 대한 매출이 800만 원. 8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3개월 동안 나오게 되면 상품 등록 가능 개수가 2만 5천 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범원고 전용 사업자가 3개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7만 5천 개의 상품을 범원고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계정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옵션이 하루에 5천 개입니다. 5천 개. 옵션 5천 개를 올리게 되면 더 안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 동안 상품을 1만 개만 올리신 분하고 저는 이틀이면 상품을 2, 3일이면 1만 개 정도 올릴 수가 있는데 누가 더 매출이 빠지다고 더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상품을 더 자주 올리고 많이 올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랜덤 키워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저는 2주 동안 상품을 업로드하고서 이 상품이 2주 동안 팔리지 않았다?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과감하게. 자, 더만 거 상품을 1만 개를 올려놓고 당연히 시간 지나면은 팔릴 수는 있어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3달 뒤에. 어쩌다 한 개씩은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10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만 팔아도 대량 등록으로는 거의 성공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타율이 되게 낮습니다. 상품 판매 전환율이 1%밖에 안 돼요. 1만 개 올렸을 때 상품 판매될 게 한 50개 정도만 돼도 솔직히 그 정도는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상품이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이 1만 개의 상품을 내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가만히 놓고 가만히 둔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출을 날리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는요,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AI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부분 거의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일주일. 내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상품 판매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 상품은 거의 팔릴 가능성이 없겠네라고 판단하고 7페이지 그 바깥쪽으로 안드로메다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판매가 안 된 상품을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고 업로드해서 상품 판매 중에 놔두는 거는 오히려 상품 등록 개수의 자리를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주 동안 안 팔리면 무조건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육받고 나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아니 이거 대량 등록 상품을 올렸는데 와 이거 시간 지나니까 품절되고 재고 없고 가격 올라서 상품 보내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경험하신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이유가 상품을 업데이트를 안 했거나 상품 삭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교육을 받았을 때도 대량 등록을 상품 올리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3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조금 빠르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상품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걸 업데이트를 한다?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 상품을 업데이트를 해서 재고 연동을 하고 가격 연동을 할 바에는요 2주 뒤에는 무조건 상품 삭제를 해서 다른 상품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다른 상품명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게 상품이라는 게 SSG에서 롯데온에서 더현대에서 상품을 가져오긴 하지만은 다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명이 조금만 다르다거나 썸네일이 다르다거나 상세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면 쿠팡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나이키 에어포스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이키 에어포스 잘 팔립니다. 안 팔리는 거 못 파는 거는 나이키 에어포스를 팔았을 때 우리 충분히 사입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지만 팔리지 않는 이유가 썸네일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로켓크로스가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이 상품명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1페이지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품명으로 쿠팡한테 내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량 등록 상품을 올리고 상품을 이제 이렇게 업로드를 해볼 텐데 이거를 내가 쿠팡에 있는 SEO를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서 아이템 스카우트 가서 조사하고 판단랭크 들어가서 조사하고
데이터를 쭉 들어가서 조사하고 상품명을 하나하나 다 진짜 최적의 키워드를 만드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팔릴지도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품에다가 내가 이 상품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상품명을 만들어주고 키워드를 조사하고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들인 공수에 비해서 이런 털만한 결과가 없을 때 이거 이 방법으로는 돈이 안 되나? 이 방법으로 매출이 안 나오나라고 하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대표님들 볼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에요. 쿠팡에서 완벽한 상품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쿠팡에서 완벽한 키워드는 뭐고, 쿠팡에서 완벽한 썸네일은 어떤 거고, 쿠팡에서 완벽한 상세 페이지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릴 수 있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완벽한 상품은 어떤 걸까요? 물론 100점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걸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긴 하지만은 모든 상품을 다 100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불안정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허점을 노려가지고 이 랜덤 키워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범한보의 대량 등록을 통해가지고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상품을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 1만 개를 올렸다. 야 쿠팡아 1만 개 중에 너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리고 또 1만 개 올려. 너 이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또 내리고 1만 개 또 올렸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 효자 상품 만들어줘 하면서 소량 사입하시고 당일 주고 바꾸시고 그러다가 하루에 주문이 3개씩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20개씩, 40개씩, 60개씩, 100개씩 사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습득을 하고 터득하셨을 때 매출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더 많고 대량 등록 1만 개, 2만 개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매출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 이거예요. 2주 동안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전부 다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삭제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팔리지도 않았던 상품들이 쓸데없이 상품 등록하는 개수를 채우고 있겠죠. 우리는 막 1만 개, 3만 개씩 올려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 상품들이 8천 개, 9천 개씩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삭제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만보를 하다 보면은 조금만 뻑하면 재고가 없다거나 가격 상승했던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상품을 올리고 나서 한 달 뒤에, 2달 뒤에, 3달 뒤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주마다 상품을 올렸다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상품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만보에서 이제 상품 일괄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랜덤 키워드 일괄 적용이라서 이렇게 랜덤 키워드 템플릿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봤을 때요, 우리가 닥스 카드 지갑을 대량으로 올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올리고자 하는 상품의 닥스 카드 지갑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카드 지갑이 상품명 여러 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 내용은요, 바로 이 최상단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품명이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올라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강제로 상단에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랜덤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품명을 추출할 건데 광고로 되어 있는 상품 키워드를 추출하고 상품명을 추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키워드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써서 강제로 끌어올린 상품명은 우리가 아예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상품에 리뷰하기나 이렇게 찜하기가 여기 지금 엄청 강하게 많은데 간혹 보면은 리뷰나 찜하기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명도 우리가 엑셀로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까지만. 네. 첫 번째 페이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모든 상품명만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엑셀에다 이렇게 다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국내 매장 선물 포장, 닥스 카드 지갑, 닥스 카드 지갑, 닥스 카드 지갑 이런 식으로 상품명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외에는 모두 다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상품 모델명도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특수 단어도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에서 크게 벗어난 키워드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닥스 카드지가 명품 남자 명함 슬롯 여자 동전 미니 소가죽 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저라면은 여기 있는 국내 매장부터 선물 포장 요거는 다 삭제해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봤을 때 여기 지금 모델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모델명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밑에 봤을 때, 네 여기도 봤을 때 우리는 닥스 카드 지갑을 팔아야 되는데 닥스백, 닥스 핸드백 이런 상품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안 되겠죠. 닥스백, 닥스 핸드백도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닥스 액세서리 24 FW 스테디셀러라고 되는데, 저라면은 LCC 24 FW도 똑같이 지워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드 지갑 검색했을 때 ACC 카드 지갑, 닥스 카드 지갑 ACC 아니면 닥스 카드 지갑 24 FW 이렇게까지 상품명을 넣어서 검색할 고객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상품명을 가져왔지만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너럴한 키워드들만 남겨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는 키워드들은 전부 다 지워졌어요.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키워드들만 딱딱딱딱 띄어쓰기를 해서 남아져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더만고에서는요 키워드 구분을 원래 우리가 명함 띄고 슬롯 띄고 여자 띄고 동전 이렇게 키워드를 잡게 되면 키워드가 4개이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주게 되고 개수가 카운터가 되는데, 더만고에서는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키워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미클론 땀땀땀 표시 있죠. 대표님들 다 알고 계시는 땀땀땀 표시, 세미클론으로 키워드를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줄바꿈을 해주셔야 돼요. 엔터를 눌러가지고. 근데 이렇게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은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엔터를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엑셀에서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은 찾기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기 및 바꾸기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찾을 내용에다가 스페이스 하나만 넣어주세요. 스페이스 하나만. 그러면은 띄어쓰기 기준들, 자 명품 띄고 남자 띄고 명함 띄고 여기 있는 이 띄고 이 스페이스 바들이 하나씩 공백들을 찾을 내용이 이제 인식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를 세미클론으로 바꿔줘라고 해서 바꿀 내용에다가 세미클론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두 바꾸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세미클론을 기준으로 상품명이 다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 있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만고는 키워드를 어떻게 구분해요? 세미클론으로 구분을 하거나 줄바꿈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더 띄고 홀더 뒤에 세미콜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줄바꿈을 통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키워드들 전부 다 다르게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관리 탭에서 검색 결과 일괄 처리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서 랜덤 키워드 일괄 적용을 눌러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키워드 템플릿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템플릿 제목을 적고 여기 밑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엑셀로 가져왔던 키워드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건데, 템플릿 제목 장명해 주실 때는 날짜하고 브랜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오늘이 25년 9월 28일이다. 그러면은 250928 닥스 카드 지갑을 꼭 넣어주세요. 자, 날짜랑 브랜드를 왜 넣느냐?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업로드를 했는지, 어떤 날 업로드 셨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닥스 카드 지갑, 뭐 아니면 닥스 반지갑 이렇게만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날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루에 3,000개를 올렸는지 5,000개를 올렸는지 1,000개를 올렸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지어주실 때 꼭 날짜 지어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랜덤 키워드 강의했을 때 조금 짓궂은 과제를 하나 내어드렸어요. 자, 랜덤 키워드라는 게요, 앞에 브랜드 두고 여기다 대형 키워드, 예를 들어서 닥스는 브랜드명이고 카드 지갑은 대형 키워드겠죠? 닥스 카드 지갑 두고서 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를 랜덤 키워드로 해서 넣어주게 될 건데, 여기 보면은 개수랑 상품명 뒤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원래 처음에 랜덤 키워드 간략하게 알려드렸을 때는 개수를 5개부터 10개 중에서 대표님들이 어떤 몇 개 정도의 개수의 키워드를 넣어야 매출이 잘 나올지 제가 테스트 해보러 조금 짓궂게 과제를 내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한 5개, 6개, 7개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개, 6개, 7개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닥스 카드 지갑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어 놨어요. 랜덤 키워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개수는 키워드 개수 5개, 그 다음에 이 5개를 어디다 놔요? 상품명 뒤에다 놔준다고 하면은 닥스 카드 지갑이 왔을 때 여기서도 또 명 케이스, 심플, 홀더, 또 뭐 가죽, 선물 이런 식으로 키워드 5개가 랜덤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이따가 바로 한번 또 실제로 시연하면서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혹시 지금 여기까지 내용 들었을 때 아직도 조금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다시 좀 리마인딩 해주셨으면 했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대표님 제가 저거 해봤는데요. 네. 근데 저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상품을 뭐 처음에 만 20개, 30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랜덤 계속 돌리면 겹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겹치지가 않죠. 겹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랜덤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요. 키워드를 5개씩만 바꾼다고 하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했을 때 막 뭐 몇백, 몇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겹쳐야만 이 키워드가 적용이 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랜덤 키워드를 했을 때 5개씩 넣는데 이 키워드가 겹칠 가능성이 얼마 되냐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할게요. 3125개입니다. 네. 3125개의 상품을 올리실 때까지는 키워드가 절대 겹치지 않게 나와요. 랜덤 키워드가 자동으로 중복 상품명이 안 되게끔 바꿔주기 때문에 그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표님 보통 하실 때 이 페이지 상품 몇 개를 바꾸시는 거예요? 100개를 한꺼번에 바꾸시잖아요. 100개가 수집이 된다면 100개를 다 바꾸고요. 900개가 수집된다면 900개를 다 아니 바꾸고. 그게 아니고 네. 그 페이지에 상품 개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가로 줄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 번에 볼 때 30개를 할지 50개를 볼지 뭐 100개를 볼지. 아, 이게 저는 일단 편집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100개씩 보고서 편집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책 적용을 들어가서 보통 상품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선택 일괄 처리가 아니고 검색 결과 일괄 처리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검색 결과 일괄 처리. 네. 그러면은 검색 결과 일괄 처리 하시게 되면은 내가 페이지에 보이는 게 100개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 적용된 페이지에 상품이 800개, 900개가 있다 그러면은 800, 900개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바뀌어버려요. 데이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차이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아, 네. 상품명을 잠시만요. 먼저 제가 못 봐가지고 먼저 상품 등록 개수에 관련해서 여쭤보고요. 예. 아까 하루에 5천 개 정도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본으로 제시한 게 5천 개 정도 되고요. 근데 쿠팡에서는 그 5천 개 제한이 상품 아이디가 아니라 옵션 아이디잖아요. 네, 맞아요. 옵션 아이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는 한 1,000개 정도 올리면 5천 개가 차게 됩니다. 네. 상품 아이디가 1,000개 정도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올리신다는 그 5천 개는 옵션 아이디 5천 개. 네, 옵션 아이디로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 상품으로는 1,000개 정도. 그렇죠. 그 정도밖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품이 이제 한 계정에 1만 개씩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더만고도 상품 저장 개수를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1만 개가 세팅되어 있을 텐데 2만 개, 3만 개, 4만 개, 5만 개씩 늘릴 수가 있으실 텐데 상품 저장 개수를 더만고에서 추가 결제하시게 되면은 와, 이거 한 달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계정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1만 개까지, 옵션을 1만 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더만고에서 올라가는 상품 개수는 거의 한 3,000개 혹은 2,000개면은 1만 개 되는 옵션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만고에서 뭔가 좀 내가 상품 저장 개수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쿠팡 계정을 더 늘리시는 거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네, 시작되셨을까요? 네. 네. 또 예, 네. 상품명은 그 닥스 카드 지갑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그 키워드로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다 바꿀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 위너에 묶인 것들이 네. 그 상품명 바뀌면 바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금 팔린 상품이 아니면 다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게 나은 거. 안 팔렸던 거는 저런 새로 올릴 것 같아요. 새로요. 네. 굳이 수정해서 안 하고 예. 지웠다가 다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표님이 언제 올려서 이 상품이 얼마나 안 팔리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보통 한 올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안 팔렸던 거를 물론 상품명만 수정해서 바로 또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동안 안 지우고 한 달 동안 안 지우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재고가 변동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상품을 우리가 쿠팡에 올렸을 때 또 가격이 올랐네? 아니면 재고가 없네라고 해서 또 상품 취소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더 자주 SSG, 롯데온, 더현대를 통해서 상품 수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렸던 거 안 팔린 거 있으면 다 지우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2주 동안 삭제를 하시게 되면 이 안 팔린 상품은 그 키워드 전체 뭐야 그 필터를 하나 다 가리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상품을 올리시는 거니까 동일한 상품을 올리시는 건가요? 동일한 상품이죠. 네. 예, 왜냐면은 자, 그냥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쿠팡에 지금 닥스 카드 지급만 쳐도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로켓코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닥스 카드 지갑을 우리 지금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초록색으로 된 카드 지갑 되게 잘 파는 판매자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그 초록색 카드 지갑도 분명히 우리가 대량 등록 올릴 때도 그 카드 지갑도 분명히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판매자의 상품을 우리도 대량 등록으로 한 번쯤은 올려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팔리냐면은 상품명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서 로직의 선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격이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성은 다 좋아요. 상품은 다 좋아요. 근데 이 상품을 우리가 에어팟을 잘 팔린다고 해서 에어팟을 그냥 올렸을 때 이게 잘 팔려요? 잘 팔리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상품명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 게 워낙 귀찮고 어렵다 보니까는 대량 등록으로 계속 이 상품명을 바꿔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수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수병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페트병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병이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품은 똑같은 상품인데 쿠팡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수병을 올렸을 때 야 나 이거 효자 상품 만들어 줄 수 있어? 아 싫은데 안 팔릴 건데 하면은 다시 내렸다가 다시 또 써가지고 야 이거 생수병 아니고 물병이야 라고 하면서 물병을 팔아줄 거야? 아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내렸다가 또 올렸는데 페트병이야 이건 팔아줄 거야 하면은 쿠팡에서 페트병이네 팔아줄게 하면은 이렇게 선택되게끔 하려고 똑같은 상품을 올리시더라도 상품명이 다르고 키워드가 다르게 되면 쿠팡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품을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어떤 키워드가 어떤 상품명이 쿠팡의 선택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쿠팡한테 계속 이렇게 로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수병이 맞아, 물병이 맞아, 페트병이 맞아.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작업해주기 위해서 랜덤 키워드를 하고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계속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올리시는 상품이 뭐라고 할까요? 안 팔릴 만한 상품이라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쿠팡 선택을 못 받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일부러 랜덤 키워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참가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쿠팡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랜덤 키워드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검색어하고 노출 검색어가 서로 다른데 네. 왜 네이버 걸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자,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네이버, 그 다음에 데이터랩. 여기가 어디로 수집이 되냐면은 네이버 결과로 수집이 돼요. 쿠팡으로 수집이 되지 않는 거죠, 상품명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까지만 해도 닥스 양산이 되게 잘 나갔었는데 닥스 양산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조사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 안막 양산, 뭐 여름 양산, 여성 양산, 플라워 양산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쿠팡에서 고객들이 찾는 키워드나 네이버에서 찾는 키워드나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양산이면 양산이지 안막이면 안막이지 때문에 네이버에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 키워드를 쿠팡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도 노출권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나 쿠팡에서 검색하는 거의 다 똑같잖아요.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쿠팡에서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을 하지 네이버에서는 뭐 나이키 신발 이렇게 검색 안 하고 다 나이키 운동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당연히 노출되는 거 다 다르긴 해요. 네이버도 다르고 쿠팡도 다르긴 하지만은 고객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건 네이버든 쿠팡이든 크게 차별 두지 않고 똑같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네이버에 있는 키워드가 조금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품명 로직이나 SEO가 하나도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쿠팡은 특수 문자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상품명을 가져오면은 절대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있어요. 쿠팡은요, 롤링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 지금 다 쿠팡 피셔가지고 닥스 양상 검색하시나요? 1등으로 나오는 양상들이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전부 다 다르고 순위가 완전히 얘는 무조건 1등이야, 쟤는 무조건 2등이야 이게 없고 네이버는 딱 1등, 2등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무조건 1등, 너는 무조건 2등. 롤링 시스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조사하셨을 때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먹히는 키워드구나,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구나, 그리고 고객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카페타님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 예일학의 연장선이라서 예, 그 브랜드 하나를 전부 삭제를 하고 새로 등록을 하잖아요. 네.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그때 계정을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계정을 이동해서 하시면 되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정을 세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ABC 계정이잖아요. 네, A 계정에 뭐 브랜드 하나를 등록을 했어요. 네, 그 브랜드가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전부 이제 삭제를 하고 그쵸. 새로 등록을 하는데 네. 그 A 계정에 그대로 등록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계정에 등록을 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따로 계산한다기보다도 상품 개수가 차면은 그냥 어차피 더망고에서 예를 들어서 더망고에서 닥스 카드 지갑을 SSG에서 900개를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A 사업자에다 올려두고 또 B 사업자에 올려두는 게 불가능해요. 이 전부 삭제가 무슨 이제 새로 네. SSG 말고 현대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제품이죠, 만들고 있어도. 닥스 카드 지갑을 올렸을 때도 SSG에서도 가져오고요. 롯데온에서도 가져오고 더현대에서도 가져와요. 거기서 당연히 똑같은 상품이 겹칠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겹치겠죠. 닥스 카드 지갑 한정적이니까. 근데 상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저는 따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계정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다 올립니다. 그냥 개수만 채워지면은 내가 A 계정에 닥스 카드 지갑을 올렸으니까 B 계정에는 뭐 롯데온 카드 지갑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수 채워지는 대로만 그냥 바로바로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 페이지 상하단 이미지 사용하십니까? 저 그거 바꿨습니다. 상하단 이미지 당연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키모스를 만들어서 넣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대표님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물론 못 들으시겠죠? 대표님? 우리가 라스톤 대표님한테 상품 상세 페이지 상하단을 받으셨잖아요. 대표님이 그러는데 그걸 똑같이 쓰게 되면은 우리 라스톤 수강생 스토어 아닌가 하고 바로 눈치를 챌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상하단 페이지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 페이지 올릴 때 안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네. 필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브랜드 자체에서 뭐 상세 페이지 안내가 들어가면 저희도 그 밑에도 그 똑같은 게 겹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망고의 상세 페이지를 올릴 때 썸네일에 있는 사진만 올라가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번거로우셨다고 하면 이게 처음에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대표님인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시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닥스 밑에 상세 페이지 무료로 나오고 뭐 밑에 뭐 현대백화점 연락처 주세요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복사를 하시게 되면은 더망고에서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이미지는 더망고에서 수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칸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뭐 특정 연예인 사진을 주소 복사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현대백화점 뭐 어디 뭐
롯데백화점도 천호점 이런 내용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주소로 복사해서 넣으시게 되면은 수집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그 작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디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고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라스톤 대표님 에듀팀에 문의해 주시면 에듀팀에서 소스 링크 어떻게 복사해서 넣어보시라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 이미지만 딱딱딱딱 들어가요. 거기서 뭐 롯데백화점입니다, 뭐 현대백화점입니다, 뭐 반품 교환 어디로 해주세요 이렇게 따로 안 들어갑니다. 상품 설명도 그냥 다 네. 해버리고 모델 컷이나 뭐 그런 거 다 빼고.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다 썸네일 빼고. 이미지만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한 개만 있어도 팔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장, 세 장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예쁘게 만들어야, 좋게 만들어야, 길게 만들어야 상품이 잘 팔리겠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상세 페이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쿠팡 오지게 선택되지 못하고 쿠팡 상위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뭐 이따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제가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션 되는 거 많이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 그 이미지 반복되는 거는 부터해서 필터링이 있으면 네. 상품마다 그게 사고가 계속 바뀌는 것도 있어서 그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두 개씩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썸네일 이미지가 나왔는데 썸네일 이미지 나오고 또 상세 페이지에 썸네일 이미지 나오고 그 밑에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지 않나요? 이제 안내 반복되는 건 필터링에 넣으면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네. 수집하다 보면 걔네들이 그 주소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같은 이미지인데 주소가 계속 반복해서 바뀌어요. 그런 거는 저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예인 사진을 그냥 쏴버리거든요. 현재 지재권이 오는 브랜드도 삭제해버리면 네, 근데 지재권이 오는 브랜드도 저는 사실 쏘긴 싸요. 그게 매출 잘 나오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서 나오긴 할 건데 쿠팡에서 지재권 3번 맞으면은 무조건 정지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재권 메일 3번 날라오면 무조건 정지예요. 무조건 계정 보고 하셔야 돼요. 지재권 메일이 2번 날라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계정 다 넘어가셔야 돼요. 지재권 3번 맞으면 계정 정지되는데 요즘 지금 쿠팡이 되게 난감한 게 한 번 계정 정지되면 다시 이점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점이 다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찾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라서 지재권 메일이 쿠팡 본사에서 2번 날라왔다. 상품 노출이 2번 정지됐다. 그 계정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냅두고 새로운 계정 새로 파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정 하나 정지되면은 이거 계정 아예 정지됐네? 그럼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가지. 연간 계정 정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또 정지됩니다. 아예 쿠팡에서 판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재권 메일이 2번 날라오면은 무조건 계정을 다른 걸로 새롭게 파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있습니다. 지재권 메일이 2번 날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지인 게 아니고요. 마크 비전이라던가 브랜드 본사에서 이메일 날라온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아마 K2가 최근에 지재권을 날리는 곳으로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K2 대량 등록을 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크 비전에서 메일 받아요. 자, 근데 제가 중국 구매 대행했을 때부터 계정을 한 7개에서 9개 정도 정지를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내용 증명서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안 받아본 메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리스크는 감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마크 비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K2가 제일 막혔는데 지재권 때문에 막혔는데 마크 비전 메일을 2번까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마크 비전입니다라고 하면서 마땡팀이나 K2를 올리시게 되면은 마크 비전에서 이메일이 날라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재권 마크 비전에서 메일 받았네 하고 상품 바로 삭제를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 한 번 더 냅두면은 한 3일에서 5일 뒤면 마크 비전에서 한 번 더 메일이 날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내려요. 근데 그 통상적인 기간이 보통 2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2주로 말씀을 드렸느냐
상품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지우는 건 너무 아깝고 너무 번거롭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계속 올려야 되고 계속 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2주 정도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크 비전이든 지재권으로 날라오든 간에 상위에 노출되거나 한 번 이상 팔렸던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재권으로 그렇게 이슈를 날려버리는 거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7페이지에 나락가 있는 상품을 우리가 지재권 메일에 날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상품 사입해서 직접 촬영해서 이미지를 바꿔주고 있긴 하지만은 지재권이 있는 브랜드도 굳이 할지 안 할지는 대표님들만의 개인 선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루에 3,000개, 5,000개씩 올리는 게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리고 바로 올리고 딱딱딱, 아 맞아, 내가 K2 2주 전에 올렸지, 오늘 무조건 삭제해야겠다, 이게 딱 계산이 떨어지는데, 아직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만약 조금 서툴다라고 하면은 K2 올려서 K2 2주 뒤에 내려야지 했는데 못 내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지재권 메일 날라오고 또 잘못하면 막 쿠팡 본사에서 메일 날라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비지재권, 그 다음에 소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부터 먼저 올려주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재권 있는 브랜드도 저는 일부러 몇 개씩 조금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대량 등록 가능합니다. 네, 노스페이스도 대량 등록 가능합니다. 네, 그런 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다고 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모자 잘 안 나가지만은 반팔티, 긴팔, 상의, 맨투맨, 또 밑에 바지,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운동화, 백팩 전부 다 잘 나갑니다. 대량 등록 가능하세요.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지재권 날리기는 합니다. 날라와요. 근데 2주 뒤에 삭제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했을 때. 네. 지재권 잡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도 맨 위에 이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잘 팔고 있는 판매자부터 잡지 4페이지, 5페이지 있는 판매자를 거의 잡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것도 제가 또 조금 더 디테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재권 관련해서는요. 하나 네. 수집하고 한 3-4가지 동일한 부품이 겹쳐서 수집이 되는데 그런 거 다 일일이 솎아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대로 그냥 써야 돼요. 그냥 써야 돼요. 네, 어차피 상품은 다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그렇죠. 네, 어차피 똑같은 상품이라더라도 이게 안 팔리진 않아요. 이 상품이 안 팔릴 만한 상품이 SSG에 입점되어 있고 롯데온 입점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수병으로 만들어줄 거느냐, 물병으로 만들어줄 거느냐, 페트병으로 만들어줄 거느냐 했을 때 어떤 상품명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다 쏴버리는 거예요. 절대 속아내지 마세요. 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량을 대량답게 하실 수가 없어요. 대량은 대량답게 하셔야 돼요. 다 하나하나 필터하실 수가 없어요. 랜덤 키워드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미니든 아니면 색상이라는 단어든 아니면 이종의 1팩 그런 식으로 구성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놔두면 나중에 고객들이 헷갈리라고 그런 건 빼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빼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거예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외에는 모두 다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들이 넣었을 때 헷갈릴 법하다. 자, 예를 들어서 쏘면 안 됩니다. 나이키 운동화 쏘면 안 됩니다. 나이키 운동화로 그냥 기준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이키 운동화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에어포스다, 조던이다, 킬샷이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랜덤 키워드 이 엑셀 표에 넣어주게 되면은 에어포스가 아닌데도 에어포스 상품에 들어가겠죠. 그럼 고객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특정 상품임을 뭔가 암시를 할 수 있다거나 보편적인 단어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닥스 카드 지갑 뒤에 랜덤 키워드 5개 적용시켜가지고 특수 문자로 제외한 총 키워드 7개 내로 장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님들 앞에 제가 지금 여기 국내 백화점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이거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랑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매출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백화점 상품이나 국내 매장판이나 이런 거 정도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는 되게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닥스를 했을 때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백화점에서 간다라고 하면 보통 닥스를 선물 용도로도 되게 많이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국내 백화점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나중에 내가 상품이 이걸 히트를 쳤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다 선물 포장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상품을 팔아봤을 때도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선물 포장도 가능하냐는 CS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S들도 애초에 상품명에 넣어주게 되면 다 구매 전환 요소로 적용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닥스 카드지가 뒤에 랜덤 키워드 5개 적용해서 7개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앞에 괄호를 넣어서 뭐 국내 백화점이다, 국내 매장판이다, 당일 출고는 당일 출고다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주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릴 만한 상품은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5,000개씩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왕 대량 등록 해보고 내가 이걸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내고 있다고 하면은 3만 개는 꼭 목표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3만 개 정도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라스톤 대표님 카페에서도 매출 잘 나오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었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을 때도 3만 개 이상 다 올려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3만 개 정도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올려주시고 그 정도 상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그래야 대량 등록으로 매출 한 3천만 원 나오는구나, 5천만 원 나오는구나. 네, 그게 되는 거. 한 3만 개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자 하나로 더만 거 하나 하고 있다. 자, 대표님 오늘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비상주 사무실 1년에 한 13만 원에서 16만 원 비상주 사무실 하나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내는 거 한 4만 원이면 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만 지출하시면 1년 동안 사업자 하나 새롭게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사업자 하나씩 해서 또 3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품이 사업자 하나의 매출 800만 원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은 그 사업자가 몇 개 올릴 수 있어요? 2만 5천 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기 사업자가 800만 원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7만 5천 개가 올릴 수 있습니다. 7만 5천 개. 똑같이 상품을 올리더라도 한 달에 1만 개씩 올리는 사람이랑 한 달에 7만 5천 개씩 올리는 사람의 매출 차이는 7배예요. 7배. 수치상으로 따져도 7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 꼭 늘려서 최대한 3만 개를 꽉꽉 채우시는 걸 목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 동안 판매 안 된 상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2주 동안 판매 안 된 상품은 과감하게 삭제해주세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 계속 희망 갖고서 이거 하나 팔리겠지, 2개 팔리겠지, 또 시간 지나면 팔리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주 동안 판매 안 된 상품은 과감하게 삭제해주세요. 여기 오늘 랜덤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 조금 잘못 넣을 수도 있어요. 조사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개수 6개, 7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는데 2주 동안 2주 뒤에 상품 삭제 안 하게 되면은 진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상품 판매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매출도 그만큼 퍼포먼스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안 팔린 건 무조건 지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주입니다. 2주. 이걸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2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상품 제가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상품 업로드할 때 나 여기에 지금 가격 정보 업데이트, 재고 정보 업데이트 이거 체크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업데이트 하면서 올린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품을 우리가 이제 마켓 전송 시장을 누르게 되면은 SSG 페이지 딱 떴다가 쭉 떠 사라지고 쫙 떴다 사라지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죠? 네,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로드 하실 때 이거 업로드 하실 때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상품을 가져올 때 이미 SSG 페이지가 쫙 떴다가 사라지고 쫙 떴다가 사라지고 하면서 상품이 1개, 2개, 3개씩 계속 저장되잖아요. 그게 이미 최신 상태로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업로드도 그날 바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품을 수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늘 상품을 수집해서 오늘 업로드 한다고 하면은 굳이 재고 정보, 이미지 업데이트, 가격 정보 업데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체크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품 들어가면 1, 2, 3, 4, 5, 6 이 정도 속도로 상품이 업로드가 되고요. 재고 정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또 SSG 떴다가 롯데어 떴다가 이미지 떴다가 살았다 하는 게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루에 상품을 5,000개에서 3,000개씩 올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보 업데이트, 재고 정보 업데이트는 무조건 저는 체크 안 합니다. 어차피 2주 뒤에 다 상품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 굳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상품을 한 달 동안 못 지어가지고 재고가 없다 그러고 상품 가격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이건 내 잘못이지만 2주밖에 안 됐는데 2주 내로 상품이 재고가 없고 가격이 변동됐다? 자,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내가 상품 올린 지 2주도 안 됐는데 2주 만에 가격이 올랐다? 혹은 재고가 사라졌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시즌에 딱 맞는 상품인 거예요. 그 시즌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씨 나 이거 보내야 되는데 품절됐어, 가격이 안 맞아, 그냥 이렇게 그 상품을 냅두시는 게 아니고 이게 SSG에서 올린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왜 다 팔렸지? 그건 지금 히트 상품인 겁니다. 이미 살면 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식할 때 주로 물론 쿠팡도 많이 보고 네이버도 많이 보곤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곳이 SSG랑 롯데온이에요. SSG랑 롯데온. 자, 저는 지금까지 SSG랑 롯데온에서 브랜드 통하기 전까지는 제 개인 용품을 한 번도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만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데온에서 SSG에서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갔다? 이유가 많이 달려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상품이 이미 상품성이 입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예뻐 보이고, 네, 이게 예뻐 보이고 이게 좋아 보이면은 그 상품은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품을 이제 쿠팡에 한번 찍어보시는 거죠. 쿠팡에서 누가 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격 맞출 수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나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가 네, 점심 먹고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시연을 해드려야 될 건데요. 네, 지금 시간이 11시 34분입니다. 식사는 12시 반에 하는데. 네, 제가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죠?